안녕하세요. 반반뉴스입니다. 한 주 핵심 7가지 이슈, 서로 다른 보도를 한 번에 비교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면 충돌입니다. 쟁점은 사법부 책임론이냐 아니면 위험한 겁박이냐예요. 사법개혁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선 논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정 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며 대선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개혁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SBS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청래가 조 대법원장을 겁박했다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를 북한이나 중국식 인민재판에 비유하며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리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사법부의 책임으로 돌렸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태도를 위험한 겁박으로 규정했습니다. 둘째는 특검법 합의 이후의 후폭풍입니다. 사과 책임을 둘러싼 메시지와 투톱 갈등이 대비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특검법 합의 논란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과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MBN 보도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한 뒤 당내 강경파와 정청래 대표의 강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내란 정식과 정부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협상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쏠리는데 불만을 드러낸 점이 강조됐습니다. 반면 판결에는 이번 사안을 민주당 투톱 간의 충돌로 해석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재협상을 지시했고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정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과 발언을 했지만 당내 혼선과 지도부 리더십 흔들림이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리하면 한쪽은 김병기의 사과와 책임을 강조했고 다른 쪽은 지도부 간 갈등과 리더십 위기에 주목했습니다. 셋째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탄핵 언급 논란입니다. 핵심은 대선 판결 의혹이냐 탄핵론의 파장이냐에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강하게 발언한 소식을 전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SBS는 정 대표가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 탄핵 대상이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법원 내부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정리하면 한쪽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무게를 두었고 다른 쪽은 사퇴와 탄핵 요구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넷째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갈등의 맥락으로 볼지 제도 원칙의 강조로 볼지가 갈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 나온 두 언론의 시선을 비교해봅니다. SBS는 대통령이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잠시 위임받은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법부와의 갈등 상황을 의식한 듯 권력은 사적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대통령이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라며 새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다시 주문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동시에 선출 권력이든 임명 권력이든 모두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발언을 최근 불거진 선출 권력 우위론 논란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했습니다. 정리하면 SBS는 이번 발언을 사법부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해석했고 오마이뉴스는 제도적 원칙과 국민주권의 강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섯째는 이른바 수첩 발언 논란입니다. 유가 명평 주장과 남탓 비판이 맞섭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발언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MBN은 송 원내대표가 본의 아니게 발생한 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욕설과 비난도 윤리위에 회부돼야 한다며 형평성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그 사과라기보다는 공방으로 대응한 셈입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송 원내대표가 사과 대신 남 탓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람답게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한 점을 강조하며 이번 발언이 단순한 말 실수를 넘어 국민 분노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면 MBN은 유감 표명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고 오마이뉴스는 진정성 없는 태도와 책임 회피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여섯째는 대미 협상 관련 발언입니다. 균형 메시지인지 압박의 내막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에 모두 서명했다면 나는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는 대통령이 미국과 함께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 설 위험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협상장의 뒤치하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미국이 현금 투자, 손실 전액, 부담 같은 압박을 가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까지 갔을 것이라는 발언의 맥락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는 국제 무대에서의 균형 메시지,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협상 압박과 탄핵 발언의 배경입니다. 마지막은 불출석 재판 논란입니다. 본질이 피고인 책임인지 절차 혼선인지가 쟁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10차례 연속 불출석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자 특검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없는 걸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 불출석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절차가 정지돼 혼선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들을 함께 심리하는 병합 심리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책임과 특검의 반발에 주목했고, 동아일보는 재판 절차 중단과 제도적 혼선을 더 크게 부각했습니다. 7가지 이슈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어디가 더 설득력 있었나요?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